네, 여당으로서 현안에 대한 정책적 해결 능력도 함께 보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네, 자 대표님. 자, 원구성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 법사위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사위가 좀 상임위에 좀 상원처럼 군림하지 예. 않고 그런 변화가 된다면 법사위에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양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 법사위 권한이 네. 이미 작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 법사위에서 상임에서 넘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를 했고, 예. 60일이 넘으면은 자동적으로 본회의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 자구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규정도 넣었거든요. 네. 더 이상 축소할 것이 없고요. 예. 민주당이 만약에 여당을 계속했다 그런다면은 이 법사위 문제를 갖고 대선에 승리했던 법사위 문제를 갖고 이렇게 문제를 삼았겠습니까? 5년 내내 법사위를 통해서 사실 입법 독주, 우회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약속을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오죽하면은 네. 그 소위 민주당과 가까운 매체에서도 언론 매체에서도 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사설과 기사에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요구하는 것이 예전 그 말을 하셨거든요. 원내대표님께서 이재명 방탄의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민심이 아닌 명심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 법사위를 넘겨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작년에. 네. 그런데 갑자기 정권 교체가 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매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예.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걸 정치적 천동설이라 그러는데 아하. 이런 정치적인 천동설을 버려야만 민주당이 혁신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렸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동설을 버려야 된다. 지동설을 예.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국민을 항상 중심에 두고 도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여야가.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데 어제 지금 백운규 전 장관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 부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검찰 수사 뭐 영장 청구나 뭐 발부나 기각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가급적이고 언급 안 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초대 환경부 장관이죠. 역시 압력에 의해서 산하기관장들 사표를 받은 사건인데 예.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에서 지금 교도소에서 지금 그렇죠. 살고 있거든요. 복역하고 있습니다. 예. 예, 복역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 혐의 사실이 거의 소명이 되지만은 또 네. 일부 다툼 소지가 있어서 불구속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 부분도 저는 존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우상 검찰의 논리와 법원의 논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장이 지금 하는 말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현희 위원장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 압력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공당의 대표가 네. 팩트를 갖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있는 사실을 갖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정책 주장을 해야죠. 네. 그냥 있는 것 같아. 이게 뭐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에 또다시 이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당내 최고위원 구성 문제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합당하면서 통합 지도부 얘기를 했는데 가시화가 되는 모양새인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인사가 정점식, 김윤 두 분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 입장이 네. 그 당대당 통합을 했고 그렇게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속은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다만 최고위원 전체 규모가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2명을 받았을 경우에는 11명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11명이 되면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최고위원회 정수를 늘려야 됩니다. 9에서 네. 11명으로. 예. 그래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11명이 됐을 때 과연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되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안철수 대표께서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분은 국민의당 사람이고 한 분은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 사람을 굳이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께서 양보를 하면은 소위 당헌 당규 개정 없이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안철수 대표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제가 중재안을 냈던 겁니다. 중재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나는 동의를 못한다 그런다면 2명을 다 임명을 해야죠. 예. 그래서 또 김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부적절한 언사를 많이 했어요. 네, 막말 논란이 되기 있습니다. 전에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러면은 넘어가자, 수용을 하자. 네. 라고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존중을 하되 네.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원내대표라는 거는 여러 이견이 있을 때 중재를 해야 되거든요. 중재를 하셔야 되니까. 예. 아니 근데 참 특이하게 이 안철수 의원이 하합 차원에서 이 정점식 의원을 추천했다라고 하고 이준석 대표는 뭐 하합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 안철수 의원 두 사람 관계는 아직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우리 원내대표님하고 이준석 대표가 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또 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내대표가 2인제 아니겠습니까? 당내에. 예. 그러면 뭐 당대표와 다른 의원의 당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들 간의 어떤 의견이 다르거나 갈등이 있으면은 그걸 중재 조정을 또 해야 돼요. 제가 또. 네. 그런데 뭐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잖아요. 언론이란 원래 그런 이 정치권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그렇죠. 네. 그 언론의 본연의 그런 뭐 자세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저는 보태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다만 저는 당 대표는 물론이고 모든 의원 당원들하고 저는 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연대할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뭐 특정인과 연대가 아니라 다 연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석은 정말 기발하게 사실과 다른 해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도 꼭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윤리 이 부분 날짜도 지금 정해진 것 같지도 않고 있고 뭐 24일 하다가 27일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윤리 결과 언제 할지 또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당헌 당규에 네. 윤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윤리로부터 어떤 것을 보고받거나 또 뭐 지시를 내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전망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하튼 윤리가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리라고 이렇게 저는 기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윤리에서 혹시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 지도부에서는 그걸 따르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윤리 결정을
최고 수용하게끔 당원 단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존중을 해서. 예, 근데 최고위가 당원 단계를 바꿀 방법은 없잖아요. 예. 네, 아,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혁신위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의욕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공천 룰을 좀 손본다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조직이나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혁해야 되는 거는 당이고요. 네, 그런데 처음 출범할 때 이 소위 혁신위 구성이라든가 혁신위에서 논의할 아이템에 대해서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출범이 돼서 제가 좀 빠른 거 아니냐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지만은 어쨌든 최고에서 의견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 혁신이 출범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어떤 방향으로 혁신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공천위원장이 내정된 혁신위원장이 내정된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된 분이 뭐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공천이 우선순위, 공천 룰을 우선순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우선순위를 할 것인지는 다시 혁신위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친윤 모임이라고 알려진 그 민들레, 이른바 민들레 문제도 저희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일단 결성이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들레 같은 어떤 지금 언론에서는 뭐 개파성을 띠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의원들께서 쭉 대화를 나눠보면 이건 단순한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언론 보도가 조금 과장됐다.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서 저는 뭐 그분들의 그런 진심을 전적으로 믿고요. 그런데 선의가 꼭 좋은 결과로만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국민의 그런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행보를 의원님들께서 하시리라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들레 모임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하고 좀 얘기 나누신 바가 있습니까 혹시? 그럼요. 뭐 우리 예. 장제원 의원은 뭐 초선 때부터 호영호재한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아니 뭐 이제 제가 나이가 많고 네. 뭐 그러니까 네. 6살이나 7살 많으니까 뭐 당연히 이제 호영호재하고 이런 사이지만 네. 사이인데 초선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이나 방향을 같이 해온 그런 동료이자 후배 의원이고 네. 그리고 우리 장제원 의원이 같이 일을 해보면은 이 정부 감각이라든가 추진력 또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신임을 받아서 당선인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전도 그렇고 이 민들레 사건 보도된 이후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화 통화하고 소통하고 어제도 뭐 밤에도 소통하고 이렇게 했고 예. 어찌됐든 본인의 진위와는 달리가 보도되는 바람에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민들레 가입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용단을 내려준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다 저하고 소통을 하고 결정한 그런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밖에서는 뭐 무슨 뭐 균열이 있다 뭐 있다 그런데 그건 다 밖에서 그냥 잘못된 관측이고 하여튼 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우리 당의 단합을 위해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 현안들 조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대응책으로 당내에 물가안정특별위원회 꾸리고 오늘 회의를 열 거라고 지금 예정됐다고 하는데요.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제안할 당 차원의 정책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 물가가 지금 외생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주요 선진국의 통화 긴축 또 뭐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현 정부가 잠깐 전임 정부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전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 지표는 진짜 최악이거든요. 네. 고환율에 고금리에 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그렇지만은 전 정부 탓할 필요 없다. 팩트는 팩트를 알려주지만 이제는 실력과 역량을 우리 정부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 안정 특위는 뭐 이렇게 민생고가 워낙 심하니까 정부로부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정부에게 주문할 것은 주문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네.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회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법인세 인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조금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회의적 반응들이 꽤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기조는 예. 정부 주도형이었고요. 예. 윤석열 정부는 그와 정반대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조에 맞추려면은 민간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인하 문제가 나온 것이고 법인세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잖아요. 국내에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세가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투자액, 해외 투자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법인세 인하 얘기가 나왔다. 그 시기 규모에 대해서는 어제 당장 간에 협의를 했고 조만간에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영부인 광폭 행보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예컨대 사적 지인이 동행된 거 아니냐, 또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2부속실 그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광폭 행보라는 표현 자체가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죄송한 건 아니고요. 네. 그건 뭐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 예. 그리고 현직 대통령 부인에서 전직 대통령의 그런 부인을 예방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는 저는 장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권양숙 여사만 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 부인도 아마 만날 계획인 것으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 영부인에서 뭐 조용한 내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나오면 대선 때부터 과도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과 소위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꼬투리를 안 잡는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2부속실 있었는데 우리가 폐지하는 공약을 내걸고 안 만드니까 자신들 뜻대로 하라 그리고 청와대 개방도 자신들이 약속을 못 지키는 우리 보고 청와대 개방하겠다니까 개방하지 말라 그리고 말이에요. 네. 예, 이거는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 직원은 예.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저하고 아는 사람들 지금 네. 보좌진으로 여러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건 정치에서의 숙명인 거고 민주당도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예. 예. 그걸 갖고 비난하는 거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